면접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은 내용보다 교사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면접은 무조건 내용이 중요합니다. 평가원 지역이든 자체 지역이든 간에 시험장에서 내용이 잘못되면 점수가 감점되는 겁니다. 면접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업 시간보다 면접이 변별의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은 일정 기간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적정한 수준이라는 건 평균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만의 틀이 있고 수업 뼈대가 만들어진 후에는 수업 실현을 하면서 버벅대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니까요. 결국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상대적 변별은 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면접은 문항당 정해진 조건에서 감점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조건을 놓치거나 문제를 잘못 읽으면 점수가 확 깎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면접은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큰 전제로 가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핀트 맞추기입니다. 의외로 문제의 핀트, 묻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답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답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꼭 판단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있는 2차 교재들을 보면 기출문제에 대한 예상 답안이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교재를 믿기보다는 스터디원들과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 문제의 핀트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핀트에서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커트라인으로 붙었을 때 뒤집을 수 있는 2차 점수를 받으면 2차에서 고득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용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업 실현은 어려워했었지만 면접은 항상 괜찮았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봤던 5번 면접 성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보다 잘 보신 분도 많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2015학년도 시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면접 점수가 좋았습니다. 2020학년도나 2021학년도도 감점이 많이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수업 실현이 무난했으면 커트라인 합격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면접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 고득점 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2015학년도는 평가원임에도 면접이 크게 감점이 됐죠. 이때 제가 면접 한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핀트가 나간 거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당시 1번 문제였고 학급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학생이 나온 문제였습니다.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이 소통 방식으로 문제가 있어 학생이 그 교과 수업을 피하는 상황에서 담임 교사가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4가지 제시하라는 게 문제였죠. 근데 저는 담임 교사 관점에서가 아니라 교과 교사 관점에서 해결 방안 4가지를 말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잘 본 줄 알았습니다. 시험 직후 같이 본 지인과 복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잘못 읽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면접 점수는 칼같이 깎이더라고요. 4가지에서 3가지는 틀린 걸로 감점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은 무조건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처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핀트에서 벗어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답안을 생각하느라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면접을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변을 할 때마다 적절한 답변이 나왔을 경우 채점관 분들께서 체크하는 모습을 보거나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또한 좀 답변 내용을 채점관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시험장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 반드시 명확히 다시 설명을 해야 하겠죠. 이처럼 면접에서는 허용 가능한 예상 답안, 즉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측면에서 허용 답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답안을 해서 이 예상 답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채점하시는 분께도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겠죠. 다만 지나치게 특별한 내용을 답안으로 만들다가 핀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안을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2가지식으로 어떤 답을 말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2가지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내용 자체를 자세히 설명해도 좋고 자신이 경험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을 뒷받침해도 좋고 학교의 현실적인 경험을 말해도 좋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히 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음을 보시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처럼 문제에서 교사 간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발령을 받고 나서 다른 교사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거겠죠? 문제 상황을 보시면 2021학년도 문제는 업무를 넘기려는 동료 교사가 나오고, 2022학년도에는 무조건 담임에게 학생을 지도하게 하는 동료 교사가 나옵니다. 저도 듣고 놀랐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해결한다 라는 식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채점관들은 최소 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가지를 묻는 문제에 두세 가지의 답변을 한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세 가지를 답변했는데 그 중 하나만 채점 기준에 있으면 점수를 받으니까요.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면접 답변에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고 해당 지역의 시책 내용까지 녹여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면접 답변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더 유창해 보일 것이고, 시책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해당 지역에 대해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저도 구상형 문제는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답했습니다. 즉답형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다만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하나를 묻는 문제에 하나를 답하는 것보단 서론, 본론, 결론 없이 하나를 묻는 문제에 세 개를 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채점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느냐인데, 혹시나 한 가지를 말했는데 그 내용이 채점 기준에 없으면 점수가 깎일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면접에서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집중해서 문제를 확실하게, 정확히 이해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